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통점이 있는 두 권의 소설을 비교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오늘 같이 나왔을까요? 두 소설 모두 하와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다수의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3대에 걸친 이야기가 내려온다. 이 공통점만 가지고 있으면 두 소설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은데 또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한 줄 요약부터 들어보시고 점수는 어떤지, 스토리는 어떤지, 매력은 어떤지 같이 가볼까요? 이금희 작가님의 장편소설 올해 3월에 나왔던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요, 일제강점기에 노동 이주를 떠났던 사진 신부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나온 정세랑 작가의 장편소설 시선으로부터는요, 특별한 가족에게 있었던 보통의 상처들을 아물게 하려는 여자들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아픔을 이해하기에 참 좋았던 소설입니다. 별 하나가 까진 이유는 뭐냐면요. 조금 더 길이가 길었더라도 조금 더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표현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 그것 때문입니다. 구스 이불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역사와 전쟁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소재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되고 두꺼운 목화솜 이불 말고 무게는 가벼운데 따스함은 더 있는 구스 이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만점을 주지 못한 이유는 제가 정세랑 작가에게 기대했던 것 때문이겠죠. 특유의 발랄한 그런 무드를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소재가 소재 자체이다 보니까 마냥 발랄하고 귀여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떤 게 좋았냐면 그 여성에 대한 소설이라고 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는 뭐 82년생 김지영 이런 소설을 읽을 때는 살짝 피로감이 오는데 이 소설에는 그런 피로감이 없었어요.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는 구스 이불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은 웰론 패딩 같은 느낌이에요. 솜처럼 따뜻하게 하지만 어떤 동물을 해하는 그런 소재 아니고 보완한 첨단 소재인 웰론 솜을 이용한 패딩 같이 그렇게 따스한 소설입니다. 그런 웰론 패딩에 따스하고 발랄한 컬러감을 입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소설의 스토리로 들어가 볼까요? 당연히 스포는 없이 하지만 핵심만 콕콕 집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부산의 작은 마을에 살던 버들, 송화, 홍주 이 세 명의 소녀가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잘 사는 집딸이지만 과부가 되어버린 홍주, 그리고 의병 활동으로 무너져가는 양반집 딸이 되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갖고 있는 버들, 그리고 무녀의 삶을 이어가야 하나라는 엄마의 걱정을 가득 안고 있는 송화. 이렇게 조선 땅에서는 제대로 살기 힘든 세 명의 여성에게 사진 신부가 되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 당시 하와이에는 노동을 위해 이주를 했던 많은 젊은 총각들이 있었는데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사진만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머나먼 하와이 땅에서 사는 사진 신부가 늘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부가 되기 싫던 홍주, 교육을 받고 싶던 버들, 엄마처럼 무녀가 되지 않기 위한 송아 이렇게 세 명은 함께 하와이로 떠나는데요. 하와이로 떠나서 만난 자신들의 남편들은 사진과는 달리 얼굴은 새까맣고 나이도 많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조선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남편을 따라 조금 먼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세 사람. 그나마 버들은 자신의 남편인 태완이 좀 나이가 젊고 사진 그대로 잘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데요. 어쩐지 무뚝뚝한 이 남편, 알고 보니까 지나간 아픈 사랑의 흔적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심지어 나라의 독립을 굉장히 열렬히 자신의 몸을 바쳐서 이루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받으면서 떵떵거리는 사모님의 삶을 상상하고 왔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버드리는 나만의 가족을 이뤄갈 거야. 내 시댁 그 캠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며 살 거야. 이렇게 잘 적응해가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긁히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고된 인간관계와 살림살이는 나라 잃은 서름에서 오기도 하고요. 낯선 땅에서 마주하는 인종차별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피해서 왔지만 결국 일본의 그늘 안에 있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한국 사람들 사이,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갈라지게 되는 어떤 노선과 이념의 차이가 결국에는 그냥 보통 여자로 보이는 버들의 인생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휘몰아칩니다. 남편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 버렸지만 강단 있고 재미있는 자신의 친구 홍주와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기도 하고요. 춤추는 걸 유달리 좋아하는 송화의 어떤 무녀가 되려는 그런 기질을 막아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홍주와 버들, 송화 세 명이 어떤 아이를 낳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가 나중에 이렇게 다 차곡차곡 담겨 있는데요. 물론 이 와중에도 마음 아파지는 구석구석이 다 숨어 있고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굉장히 쉽게 버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일들도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전이 있었나 싶은 결말까지 있으니까 스토리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국적 다른 남자와 3번의 결혼을 한 예술가 할머니 심시선. 그녀의 핏줄들이 할머니 사망 10주기를 기념해서 하와이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합니다. 제각기 성격도 너무 다르고 할머니와의 추억도 제각기 다른 이 대가족은요, 결국에는 한 핏줄이라 그런지 묘한 공통점을 보이면서 하와이로 떠나서 각자의 여행을 즐기면서 할머니의 제사상에 올릴 자신만의 선물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심시선과는 다르게 독일인 예술가를 만나서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글을 쓰면서 정말 당찬 목소리를 냈던 심시선 할머니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조금씩 알게 되고요. 염산 테러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화수라던가 괴물을 그리는 괴물을 디자인을 하는 우윤희의 이야기라던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새만을 사랑하는 헤레미의 이야기라던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하나하나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할머니의 제삿날은 가까워져 갑니다. 사실 스토리로 말하자면 큰일은 안 일어나요. 다 같이 하와이로 이동을 해서 제삿날이 될 때까지 자신만의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독특한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해옵니다. 하지만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포인트. 주인공 3명의 성격이 대비가 되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 주인공이 되는 버드리의 성격이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면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보면 저는 그 홍주랑 비슷한 성격인데 그래도 버드리가 보여주는 모습들에 되게 공감 가고 나도 이럴 때가 있었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남편의 사랑을 끊임없이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한다거나 시댁 그 식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전전긍긍 노력하고 뭔가 바라는 건 있는데 그렇다고 강렬하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막 앓고 있는 모습이라거나 이런 면에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떠나서 어떤 성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보편적이고 쉽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쉽게 이해가 되고 어떤 버드리가 되게 입체적으로 내가 버드리가 되어서 그때를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소설을 썼다라고 하면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굵직굵직한 일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뭐 정치적으로는 어떤 기구가 존재를 했다. 뭐 독립군은 전쟁터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가 이런 것들에 보통 포커스를 줘서 보게 되는데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반대로 정말 전쟁이라고는 관심도 없을 것처럼 살았던 굉장히 보편적인 캐릭터 버드리가 등장을 해서 버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독립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또 어떤 노선과 이념의 차이가 어떻게 사람들을 파고들었는지 정말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고된 노동을 어떻게 이겨내 가면서 후원금을 냈어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무게감이 있는 소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입은 되면서 이때는 이랬겠구나 하고 이때의 상황이 또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제목을 보고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뭔가 개성 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나? 정세랑 작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딱 펼치면 가계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심시선이라는 시선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가계도, 그러니까 책을 다시 되팔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가계도 옆에다가 이 사람의 특징은 뭐고 이 사람이 겪었던 일은 뭐고 개성은 뭔지 한번 써보시면은 이게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시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세랑 작가님의 다른 단편 소설에서 봤었던 뭔가 이 작가가 생각하는 옳고도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있어요. 자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되게 뭔가 빠질 수 없는 그런 매력, 신비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를 여기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성도 되게 재미있는데요. 각 챕터가 시작을 할 때마다 심시선 여사가 썼던 글이라던가 인터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시선 여사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나오지만 그녀를 잘 알아가는 그런 도구로서 나와서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지금이라고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정말 파란만장한 심시선 할머니의 그 인생의 어떤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심시선 여사가 던져주는 말들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떤 여성에게 씌워진 굴레를 하나하나 깨트리는 듯한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막 있거든요. 그리고 심시선 여사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크고 작은 자기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 특이한 거에 비해서는 어떤 이 상처에 대해서는 누구나 좀 공감할 법한 게 한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 이 상처를 제시하거나 상처를 가져오는 거는 약간 김금희 작가님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거를 보여주고 풀어내는 방식은 역시 정세랑답다. 정세랑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썼으니까 어떤 피로감이나 무거움 없이 이렇게 좀 힐링되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아하나 봐요. 스토리를 말씀드렸으니까 두 권을 같이 꺼내놓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하와이라는 장소를 들었을 때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그 꽃, 화관이라 그러나요? 그거랑 플라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씩 나와요.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서는 주인공 버드리가 하와이에 딱 도착해서 그 꽃 목걸이를 걸어주고 굉장히 좋아하고 나중에는 관련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으로부터에서는 여기에서 큰딸 명혜가 훌라춤을 배우는 걸, 그러니까 훌라춤 자체 그냥 스포하지 않겠어. 훌라춤을 배우러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알로하라는 인사에 담긴 말, 그리고 그 꽃에 담긴 의미들,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하와이라는 공간이 주는 힐링의 의미와 어떤 사랑과 감사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들이 알로하 나의 엄마들에 나와 있었고요. 훌라춤도 그냥 되게 매혹적이고 이국적인 춤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춤에 담긴 어떤 정신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풀어내는 게 시선으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라고 했을 때 그냥 머릿속에 딱 그려지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물들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따스하고 생명력이 있는 어떤 매개물, 상징물로서 등장을 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부산 출신 버드리와 그 북한 출신 태완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 정말 강렬하게 사투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되게 익숙했던 그런 느낌이 들리고, 그 태완이 목소리가 들릴 때 제가 사랑의 불시착에 너는 현빈 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분의 말투가 계속 자동 재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았냐라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이 책에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알로하 나의 엄마들은 독후감 쓰기에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되게 어떤 이 민족의 아픔을 그대로 그려내면서도 좀 무게감이 덜하고 좀 더 쉽게 공감이 갈 수 있고, 이런 재미보다는 의미가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고요. 시선으로부터는 이 심시선 여사님의 말발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캐릭터가 너무 재밌어요. 막 3일에 한 번 잠자리를 가지지 않을 거면 결혼을 왜 하냐, 막 정말 당시에 했다면 너무 파격적이었을 것 같은 그런 재밌는 캐릭터가 있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되게 독특한 가족 속에 들어가서 놀고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의미보다는 재미인가요? 하지만 의미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3대에 걸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이 표지마저 예쁜 두 소설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책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해주기 북카페 자주 놀러오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